네, 방금 보신 영상 속 이 사무장 병원을 취재한 저희 KBS 탐사보도부의 오승목 기자가 저희 디라이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앞에 BGM도 요새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 BGM 쓰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그게 은유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 미스터 병원왕을 찾아라. 제목도 굉장히 조금 독특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제목을 선정하시게 된 거예요? 제목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개념부터도 좀 어렵고 복잡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취재를 하고 제작을 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방송에서 1시간이라 하더라도 너무 좀 시청자들한테 쉽게 안 와닿을 수가 있다.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결과들을 놓고 보니까 네. 각 이제 문제가 됐던 병원 이사장 네. 그리고 병원의 행정원장 이런 사람들을 제가 다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뭐 해먹었는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추적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병원왕을 찾아라 뭐 이렇게 해보자 했다가 또 결과를 놓고 보니까 다 남성분들이셔서 그러니까 네. 미스터 병원왕을 찾아라 하면은 시청자들이 그래도 처음 요 아이템을 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쉽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맞아, 약간 직관적으로 그 미스터 병원왕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좀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또 기자가 직접 나왔으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쉽게 이해하면 뭐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네. 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도 병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의료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료재단의 명의로 병원을 세우거나 네. 아니면 국가지자체 뭐 이렇게 한해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그 병원 운영과 설립은 네. 의사가 해야지 이 공공성이나 그 취지가 잘 산다, 영리화되지 않고 그 네. 전제가 깔려 있는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네. 의사가 병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야 되는데 병원의 어떤 당직 의사 배치, 뭐 간호 인력 배치, 뭐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고 키울지 네. 요걸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의료재단,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의료재단은 이제 이사진을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을 네. 해야 되는데 사무장병원이다 한다면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병원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개입하고 병원의 수익을 이제 자기 몫으로 챙긴다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적 병원을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사무장 병원 했을 때 뭐 기사에 뭐 나온 내용도 있고 저는 예전에 강남에서 모 치과가 약간 이런 의혹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치과나 좀 영세한 그런 병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보도에 나온 병원들을 보니까 밀양의 세종병원도 그렇고 청도 대남병원도 그렇고 규모가 상당히 큰 병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무장 병원 이 생각보다 그렇게 영세하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주로 어떤 병원들이 이런 좀 의혹이 나오는 건가요? 제가 일단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네. 포착한 부분은 과거의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가지고 네. 뭐 개인 병원을 차린다든지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면허 대여를 한 형태인데, 한 10년 전쯤부터는 네. 그 종합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 예. 근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분류하는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이제 네. 뭐 내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합쳐져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병원으로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런 병원들은 특히 수도권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사 개인이나 혹은 한두 명이서 병원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거든요. 재정도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많은 사무장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의사들을 이제 유혹하고 그래서 병원을 크게 세운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사유화하고 이제 수익으로 빼돌리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내가 병원을
운영을 하게끔 해줘라. 뭐 네. 진료나 이런 것들은 일선에서 알아서 하고 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조은님이 이렇게 좋은 내용을 왜 유튜브에서만 해요? 공중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 나왔죠? 네. 언제 나갔죠? 지난 일요일에 네. 10월 3일 개천절에 네. 시사기획창이 밤 9시 40분에 하잖아요, 일요일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연휴다 보니까 뭐 좀 놓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디서 보면 돼요? 시사기획창의 유튜브 페이지가 또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체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고화질로 그걸로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되시길 바라고요. 자, 아까 하신 말씀 좀 이어가면 일단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큰 병원이면 큰 병원일수록 유혹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자금을 댈 수 있는 이 보도의 가장 주요한 인물인 미스터 병원왕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가 이 지난 12년 동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데이터를 입수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입수와 동시에 이제 엮여 있는 사무장들에 대한 데이터도 입수를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전문 분석가 분들께서 이제 분석을 하다가 유독 눈에 띄는 사무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뭐 각 사무장들이 단독으로 이제 범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의 서로의 어떤 공범 관계가 있다라는 거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가장 많은 사무장 병원들과 엮여 있고 네. 그리고 사무장들과의 어떤 공범 관계도 좀 두터운 그런 그 어떤 관계 덩어리가 네. 포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 네. 저희 좀 추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방송에서도 이제 그 고스란히 이제 담았지만 네. 공범 의사도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 공시 송달이 돼서 그걸 이제 힌트로 좀 누군지 수송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추적을 하다 보니까 등기상에 캐나다 국적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캐나다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병원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2000년대 전 초중반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영등포를 시작으로 강동구, 송파구, 경기도 용인까지 해서 한 6군데가 일단 저희가 확인이 된 거고 아마 수사상으로는 이제 더 많은 병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네. 작년 봄에 천안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죠. 복역도 네, 한 다 거네요, 했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고 작년 봄에 이제 출소해서 네. 근데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징역을 산 외국인은 바로 추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방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문제가 네. 사무장병원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네. 이 불법 병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사인 일단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네. 그 병원이 그 운영 기간 동안 받아간 건보료를 다 무효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다시 돌려내라 이렇게 되는데 그쵸. 그 액수가 1위예요, 이분이. 그래요? 네. 얼마 정도 돼요, 그게? 1382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1000억 원이 넘네요. 네, 네. 근데 1382억 원이, 왜냐면 병원이 지금 한 수도권에서만 6개가 확인이 되니까. 네. 근데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그 액수가 이제 부당 청구가 된 거죠. 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그 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네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쵸. 네,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네. 돈을 환수를 안 하고 그냥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58억 정도만 당시 이제 네. 병원 건물이라든지 그 병원 기자재 이런 것만 이제 압류를 해가지고 그 당시 부동산 자산만 압류를 해서 58억 원 정도만 이제 확보가 된 상태인데 물론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맺고 있는 공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범들을 상대로도 그 압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나 보니까 네. 월 소득의 150만 원을 제외하고 건보가 다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1,300억 원을 도달할 때까지는 이제 한참 남았죠. 그쵸, 근데 사실. 그 액수는 그냥 사실 어떻게 더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사실 환수가 안 될 수도, 사실 평생을 갚아도 환수가 안 될 수도 있는 액수긴 하네요. 그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게. 네. 참, 이 정도면은 건보 재정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담이 많이 되죠.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유죄로 확정이 된 사무장병원만 놓고 봤을 때만 하더라도 12년 동안 누적된 누수 금액이 거의 2조 원이 육박을 해요. 2조요? 네, 2020년 기준이에요, 그것도. 아. 근데 이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아직 재판 중이거나 재판 예정인 것만 쳤을 때 하더라도 이제 건보공단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한 3.5조 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건보재정 3.5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요즘 시국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코로나19 환자 있잖아요. 네.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경증일 경우에 1인당 치료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근데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5조 원 나누기 300만 원 하면 얼마죠? 계산기 좀 찾아볼게요. 100만 명 정도가 네. 된다고 해요. 이게 근데 100만 명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을 해서 이제 이 돈이 제대로 쓰였다면 네. 우리나라 국민의 한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아. 공짜로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사무장병원이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맞아요. 그렇게 네. 물어보시는 뭐 어차피 분들도 의사가 계시죠? 진료한 거고 뭐가 문제냐? 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물론 민간 병원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유일하게 공공성을 이제 건보재정으로 인해서 이제 겨우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한 돈들이 뭐 불필요하거나 이제 과잉 진료된 부분이 아니라 뭐 네. 이를테면은 뭐 특정 과를 이제 뭐 특정 진료과를 저희가 이제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테면은 조금 더 생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료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말고 이 네. 돈이 정말로 이제 어떤 이런 필요한 국가적인 곳에. 네. 의료 시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돈인데 엉뚱한 데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있는 거고 보건당국에서는 계속 이제 적발을 하고 재판에 넘기고 더한 이제 경찰 권한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댓글에서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시사객창을 전부 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어떤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거는 네.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예요. 그쵸? 이제 막 경찰에 수사 의뢰가 접수된 상태고. 네. 근데 이게 작년 2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1차 대유행 시기일 때 그때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첫 사망자가 나온 곳이기도 하고 병원으로서는 첫 코호트 격리된 곳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미 이 병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이제 첫째로는 병원의 이 사진 자체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사무장병원한테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현상인데 네. 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이 특수관계의 비율이 제한돼 있어요. 5분의 1로 제한돼 있어요. 그 이유는 네. 사유화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끼리 다 병원을 그쵸? 운영하면은 이 사유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무를 막는 건데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게 이 사진이 5명이 있는데 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한 명을 제외하고 외할머니, 장인, 뭐 이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족이네요, 다. 네, 다 친족. 그리고 심지어 그 친족이 아닌 한 분도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 친구분인 걸로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됐고. 네네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일단은 저 병원이 지극히 사유화되어 있다. 네. 뭔가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병원 부지와 관련된 걸 이제 등기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특이하게 원래도 이제 그 건물이 보건소와 같이 쓰는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이제 특이하다라고 지적이 많이 돼 있었는데 등기도 이제 재단 소유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이사장 개인 명의. 네, 개인 명의 그리고 이사장의 엄마의 명의. 근데 엄마라고 해봐야 이제 전 이사장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만 봐도 이게 재산에 대한 이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고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 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요즘 병원들의 이제 수익이 나는 곳이 장례식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보아하니 현재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으로 되기 이전까지는 2017년까지는 네. 그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별도의 회사가 이 네. 운영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운영권을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등기를 대보니까 대표가 이사장의 엄마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사장의 엄마이지 사실 전 이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이사장 개인이 갖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엄연히 이제 병원이 사유화되어 있고 그 수익이 이사 가족에게 개인, 흘러갈 수 네. 있는 예, 그런 정황이 지극히 의심되는 부분이죠.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뭐 설명해 주신 내용에 환자들의 피해까지도 조금 포함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뭐 청도 대남병원도 그렇고 그 이전에 지금 방송에 보도하신 많은 다른 병원들도 그렇고 수사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이게 적발이라든지 처벌이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이 되시던가요? 취재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사무장병원 관련해 가지고 조사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공단에서도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사실 네. 제가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료법 부분이라서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요. 예. 그게 이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 보면 네. 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모르겠고 보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법안에 어떻게 의율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국의 병원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니까 네. 그 병원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니까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조사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이걸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또 이제 쉽게 말해서 스터디가 필요한 거죠. 공단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다 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의 어떤 수익 구조나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게 핵심인데 네. 지극히 내부 자료잖아요. 근데 그 내부 자료를 확보하려면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요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친족 경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내부의 결속력이 강할 경우에 얼마든지 숨기고 이 은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사가 길어지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좀 한계가 있을 수 그쵸, 있겠네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예, 전반적으로.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취재팀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해서 취재하셨네요. 이런 댓글 반응들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취재팀에서 취재만, 그러니까 보도 그 방송만 제작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 더 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조금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네, 지금 탐사보도부 화면에, 안에 네, 지금 화면에 화면 띄워주고 보시면, 있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따로 계세요. 네. 취재 기자 한 분이랑 분석가 분들이랑 이제 개발자 분들이 계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최초로 확보한 자료거든요. 네. 이 2012년 그러니까 저기 12년 동안의 적발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까지 전체 통계만 공개가 됐지 그 건수별로 데이터가 공개된 건 처음이라서 이걸 이제 전문 분석을 해서 네. 이 방송으로 소화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보기 자세한 쉽게 내용이죠. 네, 예. 일목요연하게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이 예. 좀 있나요? 네, 우선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전수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네.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떨지 이게 그쵸. 가장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띄워놓고 예, 뭐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저희 영등포구 한번 예. 봐볼까요, 그러면? 예, 영등포구를 클릭하면 12년 동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통계를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구 단위로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새로 한 거죠. 근데 이 작업이 네. 어마어마했겠는데요? 그래서 보면 여기 사무장병원이 7곳 적발이 됐었고 네. 이 가운데 치과의 비율, 뭐 한의원의 비율, 뭐 요양병원의 비율 이런 것도 표현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 병원들 가운데 이제 의료법에서 정한 과밀병상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들이 얼마나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건보 재정 그렇군요. 누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 네. 환수 결정액 이런 네. 것들도 나오네요. 그래서 네. 사무장 12명에 이게 전국적으로 29위 정도의 수준이다.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장병원은 뭐 이런 전반적인 과거 이력들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그렇죠. KBS 홈페이지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네. 검색하면 되나요, 그냥? KBS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아, 상단에 예, 샵으로 돼 있어서 추적 네. 사무장병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요 페이지가 뜹니다. 네, 이 네. 이사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 저 페이지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정말 취재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환자의 안전과 우리나라의 보다 건강한 의료 체계를 위해서 분명히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좋은 보도로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